그리고 이 성장세가 잘 나오는 이유는 FBTC가 영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FBTC는 비트코인 활용 시장이 올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선점하고 있고요. 자본력도 탄탄하고요. 현재 베드락이나 솔브나 아발론이나 펌프 이런 바빌론을 필두로 한 비트코인 리스테이킹 시장에서도 가장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고요. 그리고 이 멘틀과 엔트알파라는 명확한 주체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혀 새로운 비트코인 활용 서비스가 등장하더라도 아마 이 FBTC는 기꺼이 그 친구들을 지원할 겁니다. 그런 점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활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은 항상 이 FBTC가 우리가 먼저 개발해줄게, 우리가 먼저 팀이랑 소통해서 창구 뚫어줄게, 너는 그냥 FBTC만 갖고 와 라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봉장 같은 모습, 메타몬 같은 모습이 이 FBTC의 가장 큰 장점이고, 이런 공격성이 저는 마음에 든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머니책입니다. 오늘은 FBTC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려고. 이 FBTC는 한마디로 현재 비트코인 활용 시장에서 가장 공격적인 비트코인, 가장 메타몬 같은 비트코인이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 FBTC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비트코인을 꼭꼭 활용해야 한다는 거, 두 번째는 앞으로 비트코인 표준들이 엄청 많이 나올 건데 이 FBTC와 같은 전략을 채택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이 많다는 거, 그래서 이런 흐름들도 한번 익혀보고 FBTC도 한번 체험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네, 먼저 제가 지난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썸네일을 가진 영상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요. 현재 비트코인이 이렇게 5개 정도의 메타가 있고 앞으로 비트코인을 꼭꼭 활용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오늘 주목해볼 건 이 3번 비트코인 예치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시다시피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자체로는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비트코인을 활용할 수 있게끔 바꾸자는 논의는 원래도 지속되고 있었지만 WBTC가 그 메인 자리를 먹어가던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저스틴 선의 비트글로벌의 합작 투자 소식 이후로 이 잔잔하던 래피티시 시장에 돌이 던져졌습니다. 수면이 마구마구 흔들리고 있죠. 그래서 현재는 과연 비트코인을 어떤 모양으로 보유해야 하냐라는 질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코인베이스의 CBBTC가 그 답이 될 수도 있고, 레조나 테시스가 주관하는 TBTC가 그 답이 될 수 있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스택스의 SBTC 외에도 DLC 컨트랙트를 사용하는 DSBTC 같은 것도 답이 될 수 있겠죠. 즉 이제는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을 네이티브 비트코인이 아니라 SBTC, CBBTC, TBTC, WBTC와 같은 형태로 변형을 해서 그 비트코인을 사용하는 시대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의 결론이 뭐였냐면 결국에는 이 비트코인의 활용 지식의 유무가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장이 저는 다음 사이클에 꼭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당연히 그러면 비트코인을 가지고 디파이를 하거나 예치를 하려면 절대적인 비트코인 개수가 중요한 시장이 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결국 결론은 무엇이냐? 어떤 형태의 비트코인을 얼마나 어떤 디파이에 넣어서 잘 활용하느냐가 다음 시장 사이클의 수익률을 결정하는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미리 알고 이미 수많은 비트코인 대안 프로토콜들이 등장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더욱 등장할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소개드릴 친구가 바로 이 FBTC입니다. 이 FBTC는 현재 있는 비트코인 호환 형태 중에 가장 비트코인을 생산성 있는 자산으로 만들어주는 자산입니다. 이 FBTC는 현재 굉장히 공격적으로 확장을 이어나가고 있고요. TVL도 2억 달러를 굉장히 빠르게 돌파하고 많은 사람들이 FBTC를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FBTC를 가장 공격적인, 가장 메타몬 같은 BTC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이 FBTC가 현재 비트코인을 활용하는 플레이를 가장 잘하는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FBTC가 뭔지를 한번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는 그래서 FBTC 안전한가요? 안전해야 쓸 수 있죠.
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볼 거고, 두 번째는 그래서 이 FBTC는 사업성이 있나요?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해보면 이 FBTC가 돈이 되나요? 라는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FBTC의 안정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 FBTC는요, 이그니션이라는 팀이 진행하는 프로젝트고요. 이 이그니션 팀은 멘틀과 엔츠알파 프라임의 합작을 통해 나온 팀입니다. 멘틀과 엔츠알파 프라임이 공동 개발하고 있는 이 FBTC는요, 자본적으로도 그렇고 업력으로도 그렇고 굉장히 안전한 축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멘틀 쪽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이 멘틀은요, 멘틀이 바이빗이고 바이빗이 비트다오예요. 바이빗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2티어 거래소였다가 요새는 그 2티어 거래소들 중에서도 한 단계가 업돼서 1.5티어 정도에 위치한 거래소라고 시장의 평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이 비트다오가 한 단계 더 지난 게 오늘날의 멘틀, 이더리움 레이어 2 체인 중에 하나인 멘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멘틀은 바이빗이고 바이빗이 비트다오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멘틀의 본체는 바이빗이고 바이빗도 멘틀을 굉장히 밀어준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바이빗이 밀어주는, 멘틀이 밀어주는 FBTC는 당연히 바이빗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게 될 거고, 앞으로도 이 멘틀 이코시스템과 FBTC 이코시스템의 발전을 지원해줄 것이다 라는 점을 살펴볼 수도 있죠. 바이빗이 돈이 많고 뭐 런치풀도 잘하고 이런 거 알겠어요. 하지만 조금 더 데이터가 필요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살펴보면요, 이 멘틀은 원래도 돈이 많고 재정이 탄탄한 재단으로 유명합니다. 이 데이터는 디파이라마에서 가지고 온 데이터고요. 이더리움이야 노네라고 치지만 이 멘틀은 프로토콜 성장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멘틀 양도 굉장히 많이 남아있고요. 굳이 자기네 토큰, 그러니까 자회사주 같은 멘틀 토큰을 제외하고서라도 보유하고 있는 자원의 양이 굉장히 많은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이 생태계 부트스트랩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이 많은 친구가 이 멘틀이기 때문에 재정적 안정성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조금 더 데이터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 멘틀의 트레저리를 살펴보면 이미 멘틀 토큰 자체, 생태계 성장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MNT 토큰이 많은 상태고요. 그 외에도 이더, 달러, USDC와 같은 멘틀 토큰이 아닌 자원도 다른 프로젝트의 트레저리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산적으로 굉장히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고, 이런 점들은 특히 조금 더 개발자들, 빌더들한테 잘 알려져 있는 상태예요. 뭐 트위터 같은 데 살펴보면 요새 어떤 체인에서 개발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하면은 멘틀 재단이 지원이 빵빵하니까 멘틀 쪽에서 개발하는 거 괜찮다 라는 트위터들이 종종 보일 정도로 이 멘틀에 대한 재정 건전성과 빌더들에 대한 지원은 굉장히 빵빵한 편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재원을 기반으로 멘틀은 굉장히 일도 잘하고 있어요. 요새 코인판에서 가장 핫한 스테이블 코인 프로젝트인 에테나나 블랙락의 코인이라고 알려진 USDT와의 온도 파이낸스도 가장 먼저 멘틀이 물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친구들도 가장 먼저 멘틀을 기반으로 확장했을 만큼 멘틀은 공격적으로 유망한 좋은 프로토콜들을 가지고 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멘틀 생태계는 현재 굉장히 빠르게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FBTC도 에테나와 온도 같은 거죠. 이거 비트코인 시장이 확장할 거는 분명하다. 우리가 이렇게 온도나 에테나 시장을 키워왔던 것처럼 FBTC도 가져와 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멘틀 재단은 한마디로 보유한 재원을 가지고 이를 공격적으로 되게 잘하는 팀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멘틀에 대한 소개를 마쳤으니 또 다른 한 축인 엔츠알파 프라임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이 엔츠알파는 기관급 전용 채굴 회사고요. 비트메인, 여러분들에게는 우지한으로 더 익숙하겠죠. 예전부터 유명하던 비트코인 채굴 회사인 비트메인이 인큐베이팅하고 있는 자회사입니다. 굉장히 업력이 긴 채굴 회사죠. 그래서 일을 잘하고 재원도 충분한 멘틀과 오랜 비트코인 채굴 경력을 갖고 있는 엔츠알파가 합작해서 만든 팀이 이그니션이고, 이 이그니션에서 만든 비트코인이 FBTC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엔츠알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 채굴자들도 사실은 비트코인을 누구보다 활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점을 이해하고 이 시장을 보면 조금 재밌어요. 채굴자들은 비트코인을 캐놓고 안 팔거든요, 채산성이 나올 때까지. 그런데 분명히 이 채굴자들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도 매우 많고 자본도 막대하게 태우고 있는데
막상 그렇게 캔 비트코인을 현재 갖고만 있는 거죠. 어쩌면 저희보다도 더욱더 비트코인 레이어2가 확장되기를 바라고 내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이자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게 사실은 채굴자가 니즈가 가장 크다라는 점을 주목해보면 좀 재밌어요. 채굴자들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을 안 팔고자 하는 수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레이어2나 정말 비트코인이 안정적으로 원금을 잃지 않고 이자를 생성할 수 있다면 누구보다 이 시장에 투자를 공격적으로 집행할 수 있고요. 그런 점들이 굉장히 재밌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향후 비트코인 레이어2가 활성화되고 비트코인이 생산적인 자산으로 변모하게 되면 이렇게 FBTC처럼 채굴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비트코인 레이어2나 비트코인 랩핑 서비스는 그 자체로도 굉장한 무기가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채굴한 비트코인을 계속 FBTC로 변환만 해줘도 TVL은 꾸준히 늘 거고 그에 따라서 파생되는 생태계 파급력도 엄청 낮을 테니까요. 뭐 외에도 안정적인 걸로는 업계에서 유명한 커스터디 업체인 코보를 곁들여서 뭐 안정성도 잘 유지하고 있고 그냥 간략하게 생각해서 커스터디 업체가 잘 감시하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하자가 없도록 잘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멘틀의 자본력과 비트코인 채굴자들의 레이어2에 대한 니즈 그리고 지속적인 비트코인 공급 더 나아가서 코보를 비롯한 커스터디 업체들이 안전하게 수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안정성과 활용성 그리고 자본 생산성이 어느 정도 입증된 자산이 FBTC다 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되겠습니다. 컨트랙트 같은 경우도 오디를 꽤 많이 받았기 때문에 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거는 물론 FBTC에 관련한 얘기고 이 FBTC를 활용하는 D앱들이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좀 조심해야겠죠. 이렇게 자본적으로도 잘 받쳐주고 안전하고 가장 공격적으로 FBTC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이 FBTC는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인 관련 데이터를 소팅해주는 사이트인 듄에 따르면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꾸준히 데이터들이 증가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죠. 전 이 정도 성장세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무엇보다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다는 점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장세가 잘 나오는 이유는 FBTC가 영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FBTC는 비트코인 활용 시장이 올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선점하고 있고요. 자본력도 탄탄하고요. 현재 뭐 베드락이나 솔브나 아발론이나 펌프 이런 바빌론을 필두로 한 비트코인 리스테이킹 시장에서도 가장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고요. 그리고 이 멘틀과 엔트알파라는 명확한 주체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뭐 전혀 새로운 비트코인 활용 서비스가 등장하더라도 아마 이 FBTC는 기꺼이 그 친구들을 지원할 겁니다. 그런 점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활용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은 항상 이 FBTC가 우리가 먼저 개발해줄게, 우리가 먼저 그 팀이랑 소통해서 창구 뚫어줄게, 너는 그냥 FBTC만 갖고 와 라고 하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선봉장 같은 모습, 메타몬 같은 모습이 이 FBTC의 가장 큰 장점이고 이런 공격성이 저는 마음에 든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아마 비트코인을 활용하는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나와도 항상 이 FBTC를 갖고 있으면 웬만하면 참여가 가능할 거예요. 자, 그럼 이 FBTC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한번 둘러보도록 할 건데요. 이 FBTC는 스파크라는 포인트 제도가 있습니다. 한번 둘러보러 가도록 할게요. 현재 이 FBTC는 스파크라는 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FBTC를 가지고 디파이H를 하거나 리스테이킹을 활용하면 스파크라는 포인트를 주고요. 이 포인트는 나중에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무언가가 되기는 하겠죠. 그래서 현재 보시는 것처럼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이 FBTC를 지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FBTC를 베드락에 예치한다 라고 하면 FBTC가 주관하는 스파크 포인트와 베드락이 주관하는 베드락 다이아몬드 메조에 넣는다면 FBTC의 스파크 포인트와 메조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이런 2중, 3중, 4중 파밍이 가능한 게 이 FBTC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이 FBTC 홈페이지도 둘러보고요. FBTC의 스파크 포인트가 향후 뭐가 될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FBTC의 스파크 캠페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이나 멘틀 네트워크, BNB 체인에서 FBTC를 활용하면 스파크라는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고요. 특히 멘틀 네트워크에서 FBTC를 사용하면 2배의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홈페이지를 살펴보시면 어떤 프로토콜을 사용하면 얼만큼의 포인트를 주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스파크는 향후 내가 이 FBTC 생태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 그걸 확인해주는 포인트로 사용이 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FBTC를 얼마나 잘 활용했어요 라는 걸 기록해주는 포인트는
어쩌면 이 이그니션이라는 집단의 거버넌스 토큰이 될 수도 있고요. 혹시 만약 거버넌스 토큰이 되지 않는다면 애초에 멘틀이 돈이 많은 친구들이니까 야 이거 FBTC를 멘틀 체인에서 활용할 정도면 이미 이 멘틀에 대한 충성 고객이구나. 이 고객들한테는 우리가 갖고 있는 트레저리 재원인 멘틀을 줘도 친구들이 매도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멘틀 체인에서 멘틀 디파이를 훨씬 더 적극적으로 이용해주겠구나, 멘틀의 충성 고객이 되겠구나 라고 하면 이 스파크 포인트를 기반으로 멘틀 토큰을 배분해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FBTC의 매력입니다. 뭐 이그니션 토큰이 나와도 좋고요, 멘틀을 줘도 좋고요. 하지만 그 두 가지는 어디까지나 보너스일 뿐이고 이 베드락, 아발론, 펌비티시, 셋레이, 메조, 퓨엘, 카락과 같은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친구들에 대한 포인트까지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이 이 FBTC의 가장 매력. 내가 비트코인 하나만 들고 있었을 뿐인데 여러가지 토큰들을 캘 수 있다는 점이 이 FBTC의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FBTC는 현존하는 비트코인 변형 모델 중에 아마 가장 많은 파트너십을 갖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수많은 프로토콜에서 활용할 수도 있고요. 아직 토큰이 안 나온 친구들의 토큰을 캘 수도 있고, 그냥 그런 게 싫으면 도도 파이낸스 같은 곳에 FBTC 풀을 생성해서 수수료를 획득하는 일드 파밍 전략도 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드 파밍보다는 신규 토큰을 캐는 거를 좀 더 선호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괜찮은 프로토콜에 예치를 하는 장면까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먼저 저는 바이빗 홈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멘틀과 바이빗은 깐부 관계예요. 그래서 바이빗에서 멘틀 네트워크로 출금을 진행할 때 수수료가 공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바이빗에 들어왔습니다. 그럼 저는 바이빗에서 제 개인 지갑으로 출금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저는 USDT를 제 개인 지갑으로 출금을 해 보도록 할게요. 멘틀 네트워크를 선택하시면 여기 수수료가 0인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멘틀 네트워크로 출금하실 때는 항상 바이빗에서 출금하시면 가장 저렴하게 출금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출금 다 끝나고 왔네요. 네, 이렇게 저는 개인 지갑으로 테더를 송금 완료했고요. 바이빗을 통해서 출금했기 때문에 수수료를 무료로 진행했습니다. 참고로 이 멘틀 네트워크에서 수합을 진행하시려면 요 MNT 토큰이 필요하기 때문에 들어가신 분들은 멘틀도 함께 출금하시는 걸 추천해요. 저는 FBTC를 사용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 테더를 FBTC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여기 수합 버튼이 있거든요. 이 수합 버튼을 누르셔서 테더를 FBTC로 간편하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합을 완료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FBTC를 보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활용을 해봐야겠죠. 이 에코시스템을 살펴보시면 이렇게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얘네 중에 뭘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이 펌프BTC가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솔브도 좀 괜찮아요. 다만 이제 솔브 프로토콜은 나온 지 시간이 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좀 지금 들어가면 가장 안정적이긴 하지만 좀 후발주자 같은 느낌? 내가 먹을 파이가 크지 않은 느낌이 좀 강하고요. 이 펌프BTC 같은 경우는 이 프로젝트가 출시된 것 자체가 얼마 안 돼서 좀 초기 느낌을 내고 싶다라고 하면 펌프BTC가 적합하신 것 같고요. 외에도 메조도 괜찮아요. 메조는 제가 가장 기대하고 있는 비트코인 레이어 2 중에 하나이기도 해서 이 정도를 한번 보고 예치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물론 기본적으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긴 하지만 항상 기본적으로 DYOR은 하셔야 됩니다. 펌BTC를 한번 들어가 보죠. 여기서 지갑을 연결하시면요, 이렇게 FBTC를 가장 먼저 지원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죠. 이왕이면 멘틀 체인에서 예치하면 스파크 포인트를 2배로 주니까 FBTC를 한 0.02 정도 예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펌프BTC에 예치를 하시면 스파크 포인트를 획득하실 수 있고, 또 펌프BTC 자체 토큰이 나중에 나온다고 하면 이 펌프BTC 포인트를 획득하실 수 있고, 이 펌프BTC가 바빌론 예치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바빌론 포인트도 획득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비트코인을 활용만 했을 뿐인데 훨씬 더 많은 이자와 신규 토큰들을 가지고 갈 수 있다. 이런 점들이 FBTC 그리고 비트코인 활용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들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FBTC를 펌프BTC에도 넣어봤고요. 많은 한국분들이 하고 계시는 솔브BTC에도 한번 넣어볼게요. 마찬가지로 체인은 멘틀 선택해주시면 FBTC, 남은 FBTC 내용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어프로브를 신청하시고 솔브BTC로 바꾸시면 마찬가지로 나중에 솔브 프로토콜이 나올 때 솔브 포인트와 바벨론 포인트와 멘틀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다. 이런 점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비트코인을 활용하는 프로젝트들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굳이 뭐 SBTC만 쓸 필요도 없고요. CBBTC만 쓸 필요도 없고요. FBTC만 쓸 필요도 없습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잘 될 프로토콜이 어떤 비트코인 랩핑 형태를 지원하는지, 이율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내 자산을 전략적으로 배치하시면 훨씬 더 많은 이득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들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FBTC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FBTC는 자본도 빵빵하고요. 채굴자들도 밀어주고 있는 비트코인 활용 자산으로 빠르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 FBTC는 비트코인을 생산성 있는 자산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현재 가장 열심히 하는 프로토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충분히 지켜볼 만하다. 그리고 이 FBTC와 멘틀의 관계가 매우 돈독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저희가 잘 활용하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다. 부디 거래소에만 비트코인을 갖고 있지 말자 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프로토콜이 해킹당하거나 이런 이슈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항상 주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트코인을 활용하는 시장은 너무나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 마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저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빠이!